자, 오늘은 여러분 71페이지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론사항, 등기 절차, 신청 절차, 총론에 관한 사항의 공부를 이제 했고, 이제 강론사항입니다. 이 강론이 여러분 이제 지금 한 7, 8년 전부터 문제가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보통 이게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보자는 얘기. 그래서 이제 강론의 기본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강론 얘기하면 이 강론은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다음에 각종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 일단 뭘 만들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보존 등기 하죠? 등기부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연등기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지역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있죠? 자, 그다음에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주로 문제가 나니까. 자, 우리 이제 등기법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일단 요렇게 보존 이전, 지금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저당권 있죠? 여기에 이제 무슨 등기하고 이제 설정 등기나 뭐에 대해서 보는 거이고, 이전에 대해서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설정 이전. 자, 이거 봅니다.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종 권리에서는 각종 권리를 이제 취득하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사항이 객체입니다. 객체. 자, 과연 등기 대상이 되느냐?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 등기 대상 부동산 일부가 이 부동산 일부가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공유지분이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각종 권리에서는 이 객체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신청이니 신청 절차에서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자, 이런 절차를 따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각종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각종 등기라고 해서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우리가 일부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고치는 변경 등기가 있어요. 후발적으로 고친다든가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 그 다음에 우리가 멸실 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멸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쇼 등기가 있어요. 자, 마쇼 등기는 이건 일부가 불일치해서 불일치해서 없애는 거지만, 마쇼 등기는 전부가 불일치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건이 중요해요. 요건이 중요하다. 이게 일부냐 전부냐. 자, 이런 요건이 중요한 거지. 객체는 객체는 각종 권리에 대한 사항일 때 객체고, 이건 요건이다. 요건. 일부냐 전부냐. 그 대신 공동이냐 단독이냐 주등기냐 부기냐 이것도 같아요. 절차가.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게. 그래서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뭐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는 가등기가 있는데, 자, 시험 문제 항상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 뭐에 대해서 이렇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가 요즘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받으셔야 되고, 작년에 이거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또 나왔었어요. 이제 작년에 여기서 4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전세권 저당권인데 올해는 전세권 저당권. 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면 여기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가등기 이게 중요할 것이다. 그죠? 항상 기본적으로 이 강론상에서 몇 문제가 나오니까 5문제에서 6문제니까 나올 문제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이걸 보자는 게, 이 내용을 보자는 게. 자, 어떤 사람은 3년 공부했는데 등기법 3개만 있답니다. 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찍기는 하지.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했다 그러는데, 자, 몇 개만 해서 이거, 3개만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여튼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자, 하여튼 그래서 절대 다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자, 그렇게 만약에 등기법이, 이 등기법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워갖고, 만약에 하면, 여러분이 궁합이 안 난다 생각하시면, 중요한 거, 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있죠? 그거나 제대로 그거 보았고, 그거나 제대로 맞죠 하자니. 그래서 승부는 지적에서 겁니다. 지적은 나온다는 거고 다 나오고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는데, 일단 최초에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건데, 자, 이 객체가 일부가 되냐 지분이 되냐 이걸부터 따지는 거예요. 각종 권리들은. 자,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러면 일단 이 보존 등기는 뭐에 대해서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이, 자,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기고 이 전체 땅이 대장에 등록합니다. 자, 매립권자 소유권자 갑이고 면적의 측량해 보니까 500입니다. 이 땅 전체에 대해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니까 등기 대상이 되는
등기 대상이 되는 뭐예요? 부동산은 항상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니까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험 문제 그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 뭐가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지 전부는 뭐예요? 전부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보존 등기 대상,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지 전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부는 왜 안 되냐면 일부만 보존 등기 해달라면 등기부가 일부를 보존 등기 등기부 만들어줬어요. 그럼 또 일부도 등기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등기부가 2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질상.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성질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객체를 따질 때 각종 권리 객체를 따질 때 객체는 뭐예요? 2가지 부동산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그 다음에 공기지분 자기 몸 안에 이거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된다.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말의 의미를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게 매립권자가 갑이 몇 분의 몇이고 3분의 1이고 을도 몇 분의 몇이고 3분의 1이고 병도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 이거 3분의 1이다. 그죠? 갑을병 이렇게 3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뭐예요? 이 세 사람이 공유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일가지로 다 하든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사는 거 이건 가능해요. 근데 자기 것만 자기 집만 해달라고 하게 되면 자기 집만 갑괴 등기부 만들어지고 을도 내 거 해달라고 등기부 만들어지고 병도 내 거 해달라고 등기부 만들어지면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해달라고 만들어지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부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3개 되면 성질상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절대 그래서 자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 안 되고 중요하니까 잘 외워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무슨 단어가 자주 나와 이거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보존 등기하고 뭐 안 된다 이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이 2가지는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 보존하고 보상 없다 이렇게 꼭 외워두시고 요 2가지 빼놓고는 다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소유권 보존등기 객체를 봤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은 항상 공동이란 자체가 없어요. 단독이에요. 이 보존 등기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단독. 그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데 보존 신청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죠. 첫 번째 불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만약에 뭐예요. 뭐가 있고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바다 매립해서 토지대장이 있고 신축건물 줘서 이게 바다 갑이 뭐예요. 바다 매립해서 대장을 최초로 만들고 자 누가 갑이 건물 짓고 신축건물 짓고 건축물 대장을 최초로 만든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최초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권자를 등록된 자. 이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갖고 대장 등본 떼서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뭘 갖고 판결에 의해서 판결서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보존 등기할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을 해요. 당연히 수용을 하니까 보존 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 다음에 자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구청장, 이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서, 이게 확인서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 대장 등본에서 이제 보존 등기 한다 했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최초로, 이렇게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소유자로 뭐 한 자? 등록된 자다.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그럼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누가? 갑이 최초로 등록돼 있죠? 이 사람이 한다,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뭐예요? 사망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상속인이 한다.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이 하겠다. 상속인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포괄 뭐라고 이거? 포괄 뭐예요? 포괄 승계인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포괄 승계는 다른 말은 뭐예요, 이거? 포괄 뭐라고 표현하자니 이게 포괄 유증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니.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지금 대장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대장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미등기란 얘기예요. 지금 미등기. 자, 이렇게 뭐예요? 대장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갑이라고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등기부가 없으니까 미등기다. 이 미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한다. 유언에 의한 징여다. 유증이라는 게 유언에 의한 징여예요. 그 유언에 징여하는데 이 유증을 뭐로 나누자는 게 이거. 자, 포괄 유증하고 이렇게 포괄 뭐라고? 포괄 유증하고 뭐예요? 특정 유증으로 한번 나눠보자. 특정 유증으로.
자, 그러면 이 포괄이중 의리받고 특정유형도 의리받았어요. 말 그대로 포괄이중은 자, 부동산 전부를 주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 뭐 주겠다. 일부를 주겠다. 어? 자, 이렇게 일부 주겠다. 이게 포괄이에요. 근데 특정은 뭐예요? 서울특별시 가나코 신림동 100번지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거예요. 특정해서. 특정해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포괄이중을 받을 때는 이 포괄이중 받은 사람이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갑이라. 이게 가능하다는 게 보존 등기 가능하다. 근데 특정유중은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 갑이란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자식인 A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A라는 사람이 뭘 마치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렇게 뭐예요? 마치고 누가 을한테 뭐 해주는 거 이거 이전 등기 해제 원인을 모래해서 유중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해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 하시는 자는 누구뿐이 없다.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하지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기한 얘기가 나온 김에 만약에 미등기가 아니라 갑이 이미 뭐예요? 갑이 등기를 만들어놨어요.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갑이라고 등기를 했습니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이 자,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했습니다. 그럼 2번 뭐라고 이거?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한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이게 공통점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공통점은 딱 하나. 공통점 딱 하나. 뭐라고?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뭐로 하는 거라고 이거? 공동지청이다.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 공정치. 그래서 모학원에 뭐예요? 모의고사 보니까 자, 모의고사를 검수해 보니까 뭐라고?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정증서. 공증받은 거야, 이제 공정증서. 이 공증이에요, 공증. 공정서 나오죠? 공정증서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증자 보이죠? 야, 공정증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정증서 나오면 증자 보이니까. 증공 이렇게 증자 보이는 공동이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 증자 보이는 공동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증자 보이는 공동이다 하니까 공동이청이다 해서 자, 공통점 공동이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이 유증이 만약에 포괄 유증이라면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취득은 이미 뭐 등기 안 해도 돼요. 상속과 같으니까. 근데 모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 있고. 그다음 만약에 특정 유증은 뭐예요? 등기 안 하면 취득이 못 해요. 그런 차이다. 또 차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이거? 아, 미등기일 때 자, 누구만 포괄 유증만 보존 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뭘 받은 사람은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뭐예요? 보존 등기 하시는데 자, 뭐는 안 된다고? 특정 유증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 승계인이라는 것은 회사합병하고 뭐예요? 자, 포괄 유증 얘기입니다. 포괄 유증.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의 자 포괄 승계는 가능한데 어디에 대장상 뭐예요? 이렇게 대장상 소유권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전 등록된 자. 자, 또는 누구는 이거? 상속인은 뭐예요? 상속인은 뭘 못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다만 누구한테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뭘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 이제 판결이 이제 답으로 나왔는데 뭐냐면 이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안 되는 걸 하나를 딱 외우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딱 하나만 외웁니다. 그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 무조건 내 눈에 뭐예요?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든. 그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할 때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자, 이렇게 토지 대장을 만들어줬는데 대장의 소유권자가 이렇게 등록이 돼야 돼요. 받아 매립을 한 사람이 갑이니까. 근데 갑이 매립권자로서 신청했더니 국가공무원이 실수로 이걸 누락시켰어요. 이 대장이 무슨 대장이라면 토지 대장이라면 토지는 뭐예요? 국가 관할이니까 자, 소송의 상대가 누구냐면 국가를 상대로 뭐예요? 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법에 뭘 하기 위해서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왜 만드냐 하면 뭐 하기 위해서 지방세 걷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은 이 소유권 사항을 만약에 뭐예요? 누락을 했다면 자, 어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를 자치단체를 상대로 뭐 하는 것이지? 소송을 하는 것이지. 절대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돼요, 건물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항상 답이 작년에 나오지만 뭐라 나오면 이거 건물은 뭐예요? 국가 또는 이렇게 국가 또는 누구 상대로 또는 건축주 있죠?
이 건축주를 뭐예요? 건축주 상대로 무슨 판결을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뭐예요? 확인 판결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 된다라고 소유권 확인 판결은 상대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확인 판결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그 이외에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든가 자, 예컨대 뭐예요? 보존등기 말소를 이행하라는 그 판결 여하튼 간에 뭐예요? 다른 판결은 다 돼요. 이거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로 하는 거니까 지자체 상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안 된다 기억해 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연역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건물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 토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건물만. 절대 연역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건물만 가능한 것이지. 절대 이거는 뭐예요? 땅은 시땅이에요. 땅 위에 뭐가 건물 짓고 판잣집 주고 살다가 철거하면 또 짓고 하다가 연역적으로 자 그게 가능한 거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무조건 건물만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불상이 뭐냐면 신청 절차에 있어서 자 뭐라고 이거 등기 뭐예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연월이라는 것을 쓴다 안 쓴다 이거. 연월이가 쓰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존등기는 원인 자체가 없는데 등기 원인 및 연월이 쓴다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꼭 주의 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보존등기는 뭐예요? 단독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직권보존등기 특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누가 자 이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안 줘요. 자, 안 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송합니다.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이 사람이 뭐니까 이거 미등기니까 등기가 없죠? 그러니까 소송하면서 가압류를 뭐예요?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서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가압류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이 가압류가 등기소로 뭐예요? 등기소를 촉탁합니다. 자, 법원에서 등기소를 촉탁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에 그 지방 법원에 지방 법원에 예컨대 만약에 의정부 지방 법원 목포 지방법, 목포 지원 있죠? 목포 지원, 그러시겠죠? 지원. 그러면, 자, 서울이나 이 대도시처럼 무슨 등기소, 현실적인 명칭을 가진 등기소가 없으니, 예컨대 파주라면 파주 등기소, 어디 구리라면 구리 등기소, 이런 명칭을 가진 등기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디서 법원에 민사과에서 받아요, 민사과에서 받고, 아니 민사계라든가, 여기서 받아갖고 어디로? 등기과. 아니 자, 등기부 사무를 담는 등기계 있죠? 여기를 촉탁한다니 여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가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뭐라고 해요? 직권으로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를 보존등기를 누가 앞으로 이거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오는 거 2번 이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그 네 가지만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런 촉탁을 여기다 쓴다 아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 다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다음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있죠? 요 네 가지 촉탁이 있을 때만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보존등기 한다. 왜? 오지선당이니까 요 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1번 문제 별표 꼭 해주세요. 1번은 꼭 별표해 두시고 자, 신청할 수 없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토지대장 등본에서 대장의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뭐라고? 최초로 소유권자 등록된 자죠? 최초로. 맞죠? 근데 거기 2번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된 자인데 국가로부터 자 이것은 뭐예요? 가능하다. 근데 이제 3번은 2번하고 3번 비교할 때 3번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2번은 뭐예요? 예외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유자 이전 등록, 소유권 이전 등록. 이전 등록, 이 이전 등록 줄쳐놓으시고 소유권 이전 등록 그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된 사람 1번처럼 최초로 된 사람이나 죽으면 상속이냐 하는 거지. 포괄 유증자가 하는 거지. 이전 등록,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나오죠?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대장 멸시로 복구된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기된 자는 자, 신청할 수 있다는데, 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보존등기의 신청 정보의 첨부할 정보가 아닌 거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보존등기라고 하는 게 뭐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계약을 맺을 때 그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니까 거래를 하죠, 거래하니까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존등기라고 하는 건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거래 같은 거 안 하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지거래에 가서 원인 행위가 원인이 없다라고 이해되잖아요.
2번이 답이고. 자,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보시면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보존 등기한다. 옳은 얘기죠? 거기 1번이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자치조지사 나왔죠? 이건 뭐예요? 특별자치조사 확인에 의해서 이건 토지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특별자치조지사 하면 특도. 이렇게 특도. 이렇게 특도가 나오면 이건 건물에 관한 거지. 땅에 대한. 물어본 게 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증여받은 자는 자기 뭐예요? 명의로 소유권을 뭐예요?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 증여로 받은 건 안 해요. 뭐만 포괄유증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자, 정확한 답이 몇 번에 있으니까 1번에 있으니까 이 지금 동그라미 3번은 75%짜리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날짜를 뭐예요? 기록한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기록하냐니까. 아, 원인이 없지. 자기가 허물지고 자기가 보존 등기 하는데 무슨 원인이 있어요. 누군가 계약을 맺어야지만 원인이 있어갖고, 자, 하는 것이지 원인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소유권 증명 판결은 확인 판결이 하나는 거 아니에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거무만다 그랬죠? 근데 이거 머릿속에 외웁니다. 뭐라 외우냐면, 일단,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요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자, 일부 지분이 안 되니까 소보일지 못 쓴다. 이렇게. 소보일지 못 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뭐예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지.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의 뭐라고 이거? 백범일지. 이런 건 써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근데, 자, 그런 일지는 쓰는데 무슨 일지 못 쓴다고? 소보일지 못 쓴다는 게. 왜? 원인 없고. 자, 이거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이렇게. 원인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는 게. 소유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소유 등록 안 된다는 거죠. 뭐 한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를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보단이에요. 소보단. 단독 신청이니까. 소보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다. 소보단은 뭐예요? 소보단은 건국판이 아니고. 건국판이 아니고. 건국판 뭐라고?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되고. 이거 시장군 수구청장이죠? 건시군은 가능하다. 왜? 건물은 시장군 수구청장. 자, 특도 시장군 수구청장. 이거 가능하다죠.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만이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접근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뭐였다고? 건국판. 건물은 절대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 문제를 별표해놓고, 이 4번 문제를 별표해놓고 보겠습니다. 보존 등기 설명에 대해서 뭐 한 거?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은 자치구청장 확인. 자치구청장. 자, 건시군, 시장군수구청장, 건시군, 토지 때문에 틀렸다. 자, 이번에 미등기 토지에서 가처분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한다며 이거? 보존 등기를 한 경우죠?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말소한다. 틀린 얘기다. 이게 왜? 한번 뭐예요? 등기부 만들었으면, 뭐 돈 들어갔으니까. 등기부 만들었으면 뭐예요? 그대로 뭐 하지? 방치하면 되지. 그대로 있으면 돼. 방치란 말이 그래. 그대로 존치시키면 되지. 굳이 그걸 뭐예요? 불필요하게 다시 또 뭐예요? 말할 필요 없다는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토지대장에 최초로 소유자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뭘 받은 사람은 포괄이중 받은 사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자, 자, 그 대장상 그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속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포괄 뭘 받은 자? 이중 받은 자. 절대 이전 등록된 사람 안 되는 게 원칙. 근데 예외.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은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존 등기 처한 자는, 자, 거기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제공한다는데, 보존 등기 절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한 자는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인데, 보존 등기 할 수가 있다. 수용이죠, 수용. 미등기 예상에서 수용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한다는 게. 자, 근데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으면 증명한 자가 자기 정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자, 미등기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히 옳은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이었다. 자, 15번 한번, 자, 그 유사하니까,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만 거기,
거기 지금 뭐예요? 그 5번에 그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이 한번 작년에 나왔는데 뭐라 써 있어요?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 이게 판례인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그런 말 써 있죠?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나오죠? 그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 하여튼 사회통념상이란 말은 무조건 유효 이렇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회통념상 유효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별표 놓고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별표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6번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시험 문제 작년 문제인데 뭐라 되어 있어요? 건국판. 건물은 뭐예요? 국가 상대로 건국판. 이거 안 된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 건국판.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절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일부 지번에 대한 보존등기. 일부. 자, 소보일지문 쓴다. 자기 집만의 보존등기 안 되고. 각하한다. 당연히 안 된다는 게 각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경우 당의 토지가 보존등기인 정인의 소유물 이후로 자, 그러면 다 읽을 것 없이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동그라미 3번을 딱 봤을 때 중요 핵심어가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되니까 1번이 안 되니까 다 안 읽어보더라도 딱 쳐다보면 이거 판결 얘기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게 1번이니까. 안 되는 거 뭐라고? 건국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건국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4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에 관해 보존등기 할 경우는 나머지 표시, 동그라미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하라. 동시. 자, 이 얘기입니다. 원래 원래 구분 건물은 원래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둡니다. 자, 그러니까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니까 이렇게 어느 하나의 토지 위에 뭐가 있다면 집합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집합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있다면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제부하고 갖고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다 묶어놓고 이게 전부가 1등기 기록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자, 일괄적으로 전부가 다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너 네 것만 신청하려면 네 것만 해놓으면 서양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 이 땅 위에 구분 건물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것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일동 건물 내부에 건물이 1개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나머지 3개의 구분 건물 표제부라도 만들어 놓게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동시인청이다. 동시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의 등기명령 주차 있게 되죠?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주택 임차권에 등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촉탁. 법원에 촉탁이 몇 개 있다고? 4가지가 있다. 그 4가지가 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를 뺍니다. 압류 빼고, 압류는 안 됩니다. 압류는 그 압류 촉탁을, 저기서 해요. 세무서장이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딱 4가지입니다. 4가지만 외워두자.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7번을 별표하겠습니다. 7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보존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 해당하지 않는 게 뭐라 했어요, 이거? 자, 건물은 건물은 국가라 그랬으니까. 거기 2번은 2번은 토지니까 국가 맞고. 자, 건물이 국가나 건축주 얘기죠? 그거 3번이 답니다.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판결은 다 된다 그랬어요.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거 몇 개인가 그랬죠? 제가 4개만 가르쳤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 4가지 다, 안 읽어봐도 4개가 답이에요. 4개가. 예, 그렇게 배웁니다. 4개가 답이라고.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 뭐고. 자, 예고등기 빼고 그 밑에 처분금지, 가처분. 그 밑에 경매 2개. 가등기 없어요. 자, 임차권의 등기명령. 그 다음에 가압류 몇 개? 4개. 항상 문제 나오면 맞는 게 항상 4개예요. 4개니까 4개만이라도 꼭 좀 기억을 해줘. 4개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 10회 때 문제는 좀 유사하니까 여러분이 자, 같이 봐둡니다. 자, 그래서 올 때 보존등기는 거기 자, 답을 한번 보면 자, 뭐에 대한 거 거기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자, 이 내용은 좀 그러니까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한번 변경등기 약정을 해서 변경등기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인데 이건 조금 여러분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다른 게 1번이 1번이 판결서 갖고 보존등기 하니까 가능하고 2번은 원인과 날짜 안 쓰고 그죠? 4번은 포괄유증 받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자, 경매 이 촉사 있으면 등기가 직권부정등. 그러니까 3번 빼는 거 다행히 다 중요했던 거니까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 쓸 거 없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